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유창희 본부장,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도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다소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오전장에는 그래도 2%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한 오후 12시 30분경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는 한 1%에 가까운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여전히 5%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첫 거래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꾸준하게 SK하이닉스를 담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것 같은데 6만 전자와 이제는 30만 닉스 조만간 가능할까요? 뭐 지금 당장 하이닉스를 30만 원 말하기에는 조금은 성급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고점이 24만 원이었죠. 24만 한 8천 원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30만 원 말하기에는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6만 원은 좀 불가능하지 오히려 삼성전자 6만 원이 조금 현실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당장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라면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강합니다. 물론 작년에 너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조정이 나올 때는 덜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더 많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1월 달에 K 증시의 흐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올릴 때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굵직한 섹터 중에서는 딱 반도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느새 뭐 21만 원 다시 21만 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일단 5만 원 중반에서의 어떤 지지력을 계속 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들 주가의 상승 랠리를 조금 더 예상을 한다라면 구간을 예상한다라면 저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까지가 단기적인 어떤 상승 랠리의 호재가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조금은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가의 변동성, 추가적인 상승 룸은 하이닉스 저는 한 22만 원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것보다 낮은 가격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고점대라 말할 수 있겠죠. 그 실적 발표하고 올라왔던 자리 한 5만 7천 원 언저리를 좀 열어놓고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온다라면 좀 현금화, 그리고 다시 저점의 재매수 이런 전략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5만 7천 원 부근까지는 상방을 조금 열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달 말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열리는데 그때 이후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하자라는 투자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유리기판부터 낸드, HBM, CXL 관련 종목들까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1시간 30분 뒤에 한 오후 3시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부장 종목들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위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TSMC의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최근에 어떤 실적 추정치, 월가 전망치를 보면 매출액과 EPS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될 수 있겠고, 여기 더해서 견조한 AI의 수요를 다시금 좀 재입증하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을 한다면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좀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인데, 최근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 이슈, 특히나 뭐 반도체 겨울론들은 상당히 주가에 좀 선반영을 좀 했지만 예상보다 강했던 AI의 수요가 올해 1분기부터 시작으로 해서 2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오히려 이 HBM 반도체 여기 관련된 소부장주들의 어떤 주가 탄력도는 다소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이 HBM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HBM4에 관련된 전략, 특히나 하이브리드 본등에서
전략이 좀 수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유리기판 소재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의 연속성들, 여기 더해서는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우리가 주시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유리기판주를 조정 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SKC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 앱솔릭스의 어떤 가동률이 어떤 초기 가동률이 좀 시작이 됐는데, 일부분에 대한 엔비디아 향 어떤 공급 물량에 대한 반영 효과, 여기 더해서 향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공급 효과들을 좀 주시해 보면 SKC를 좀 주축으로 한 밸류 체인들을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리기판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유리기판 대장주 SKC를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시 여기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SKC의 전고점 돌파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아쉽게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SKC 여전히 조정 시 매수해보자라는 투자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전력 설비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변압기와 전선주들이 LA 산불 영향에 모멘텀을 받아서 더 오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LA 산불의 원인이 미국 노후한 전력 설비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뉴스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 때문에 미국의 전력 인프라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미국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LA 산불로 이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것 같긴 하거든요. 변압기 그리고 전선주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노후화된 이 변압기를 빨리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이 변화된 부분들도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 사용량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그러니까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못 받쳐주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엄청나다 말을 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화재가 거의 뭐 서울시급의 서울시 정도 크기가 좀 화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또 관련된 예산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이 노후화된 전력선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러면 뭐 무조건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수요가 더 많이 예상보다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변압기 하면 초고압 변압기 쪽, 대형 변압기 쪽에 좀 중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준 것이 이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형 변압기 수요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조금은 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탑픽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매수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일진전기를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중형 변압기, 소형하고 중형 변압기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이제 대형 변압기로 조금 체질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중형 변압기 수요가 상당히 꾸준하게 탄탄하게 잘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지금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진전기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전선 케이블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턴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다 설치가 전선, 케이블, 변압기를 동시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수주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케이블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공장 증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매출이 올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변압기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20%를 작년에 3분기 때는 돌파하는 것을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일단은 현재 3만 원을 약간 저항을 맞고 있는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저항대였어요. 그럼 충분히 전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33,000원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27,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종목을 또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를 오늘 매수하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전력 기기뿐만 변압기뿐만 아니라 케이블까지 함께 제조하는 업체로 한꺼번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진전기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발표된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올해 그래도 다행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은도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 영향은 어떻게 미칠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12월에 경고했던 고용 지표가 좀 부담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12월 PPI 그리고 CPI가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소폭 좀 하회는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지표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명 연준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 특히나 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는데, 패드워치가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74%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최근에 97%까지 상향 제시하는 점, 이 부분은 금리 동결에 관련된 어떤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진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최근에 3월과 5월에 이 연준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해당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완화됐던 부분들로 일부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좀 작용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투심을 좀 전환시키기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어떤 매파적 금리 인하에 관련된 정책 기조들은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의 헬스케어 정책들이 좀 더 본격화되고 여기에 관련된 약가 인하 관련된 정책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개별적 그리고 선별적인 종목들의 수급은 좀 계속해서 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최근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수급 이슈도 반영시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은 좀 있지만, 여기서 뭐 개별 일정들, 개별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일정 모멘텀이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는데요. 아무래도 뭐 불장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또 시속 게임을 펼치다 보니까 최근 반도체가 가면서 제약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거쳤습니다.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저점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혹은 호재성 이슈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제약 바이오 중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형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HLB의 경우에도 어제 나왔던 일부 실사에 관련된 어떤 조치 사항들, 세 가지에 대한 수정 검토 사항들에 대한 보완 신청서를 좀 제출에 대한 이슈 있지만, 분명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해소 기대감들이 이제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1분기 안에 SC 제형제, 키트로다 SC 제형제에 대한 미국 시판화와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해서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대 요인들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 2조 원대 사상 최대 수주 계약을 좀 체결했고, 이 부분은 향후 5공장에 관련된 가동을 좀 앞둔 상태에서 선수주 물량들이 본격화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2025년도에 대한 수주의 가시성, 그리고 여기 관련된 실적의 연계성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로 충분히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수주장과 한 9조 4천억 원 규모인데, 올해 예상되고 있는 전체적인 수주 목표량들로 역시 좀 초과 달성이 좀 유력한 부분들이고, 6공장, 7공장의 조기 착공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선행된다면 2030년도 연간 130만 리터급 이상의 사상 최대 생산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점들을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 현재 구간에 충분한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꼽아주셨고요. CDMO에 이어서 최근에는 ADC 모멘텀까지 지금 영역을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코어라인 소프트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의료 AI 기술력 우수성이 발표됐습니다.
유창희 부부장님. 네. 뭐 시총이 그리 크진 않아서 탄력성이 네. 높게 움직여서 이 상한가에 안착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의료 AI 종목들 분위기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동안 의료 AI도 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네. 전반적인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코어라인 소프트의 어떤 제품이 지멘스, 그러니까 세계 1위 지멘스보다 조금 더 효율성이 좋다라는 뉴스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코어라인 소프트가 사실 작년에 진짜로 기대감이 좀 높았었던 기업이었어요. 상장을 했을 때 이 엑스레이로 이 폐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주목을 받았었다가 결국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받쳐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약간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98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한 600억대까지도 700억대까지도 시총이 적었던 상황에서 움직인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좀 이제 루닛이라든지 뷰노, JLK 이들의 기업 주가 흐름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루닛이 사실은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 12월 달에 약간 이제 좀 대주주들이 지난번 유상증자 받았었던 부분들을 좀 매각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좀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루닛이 좀 힘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AI 의료 진단 관련해서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 단기 저점에는 매수, 고점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 대신에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 섹터는 루닛을 대장주 필두로 해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미증시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 관련주와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무려 8%대나 급등하면서 전고점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스탠리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8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수혜 섹터라고 하면 뭐 자율주행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 최근에도 2차 전지주들도 테슬라발 모델 Y의 기대감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일단 자율주행과 로봇은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이고 2차 전지는 이제 좀 시동을 거는 것 같긴 하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접근을 한다면 이 세 섹터 중에 어떤 쪽이 가장 유망할까요? 상승의 여러 관점에서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IRA 관련된 정책 노이즈,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는 있지만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많이 선반영을 좀 이뤘다라는 차이가 좀 있겠고요. 최근 테슬라의 경우에도 4분기에 대한 일부 인도량 부분들, 실적의 어떤 기대치가 좀 낮아진 부분들이지만 오히려 2025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상향 가능성들, 전체적으로 시장 통계치가 2024년도 대비해서는 약 20% 정도 신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배기가스 배출 규제 요건들에 대한 시행 요건 때문에 전기차 의무 비율 부분에 대한 충족 요건들 때문에 사실상 이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겠고, 여기도 해서 뭐 미국 안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개별 주 안에서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어떤 지급 의사들이 구체화가 좀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충분한 좀 기대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소재사들 중에서 이익 확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종목, 저는 대주전자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4분기까지 전자재료 부분에 대한 실적 가시성들이 높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비중들이 좀 낮지만, 올해 1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테슬라향 이하나70 배터리 내지는 468 배터리에 탑재되는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적용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종에서 4분기 4종까지 확대되는 점이 올해 보수적으로 한 5종에서 많게는 9종까지 적용 차종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대주전자 재료의 올해 매출 확장성들,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이익 확장을 충분히 좀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241선을 좀 안착한 흐름에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연속성 관점에 관련된 일부 노이즈는 좀 있지만 충분한 실적의 기대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전 고가였던 16만 3천 원을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로 전 제시해 드리면서 모간 전략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테슬라향 수혜 섹터로 일단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2차 전지 쪽을 꼽아주셨고요. 대표적인 테슬라향 수혜주로는 대주전자 재료와 LNF가 꼽히는데 대주전자 재료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거의 5일 동안 롤러코스터급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지금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매도 기회를 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고점까지 탈환 가능할까요? 전고점에 관련된 단기적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보시겠고, 다만 우리가 좀 종목을 좀 접근할 때 지금 일정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퀀텀 레디라는 어떤 해당되는 어떤 프로그램, 여기서 양자 컴퓨터 시대를 좀 개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프로그램 도입을 구체화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3월에 GTC에서 퀀텀 데이를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양자 컴퓨팅 전략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을 땐 일단 상용화 시점에 관련된 괴리가 좀 남아는 있지만 기술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들을 좀 고려해 보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이라도 저는 포트에 좀 담아서 좀 가져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은 비중의 장기적 접근보다는 선별적으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되 조정을 주는 구간에 사고 이익을 확장해주는 어떤 주가 상승 구간에 다시금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들이 저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시 좀 비중 축소 여기를 좀 제시해드리고 낙폭이 심화되는 구간에 다시금 저점 매수하는 공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일 신고가를 달리던 조선 섹터가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미리 나온 건지 혹은 오늘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건강한 조정이 오늘 하루로 끝날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보면 월요일인가요? 조선주들이 많이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이 나올 때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정은 적게 나오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또 조정도 또 제법 강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단기 고점 가능성을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뭐 1월 말 혹은 2월 초까지는 조금 추가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는 열어놓고 약간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저점에 잘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선 기다리는 게 맞다. 오히려 저는 연말로 갈수록 계속 고점을 높여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신 전략 가져가신다라면 충분히 또 2월, 3월 좋은 어떤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보시면서 그때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더 보유해 보자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주 이야기 짧게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방산주도 좀 일부 쉬어가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네, 그래도 트럼프 정책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하는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방산주는 지금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단기적으로 이 상승분에 대한 일부 부담감들이 좀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오히려 방산주에 좀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들, 이거는 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 트럼프 정책 기조가 나토의 방위비 부담에 관련된 증가 요인, 그래서 미국이 비싼 방위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은 한국 같은 그런 주요 동맹국에도 좀 상당한 영향을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좀 확대 해석해보면 군비 증강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미국은 더 많은 무기를 팔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요국들의 무기 증강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확인됐던 현대전의 양상들이 좀 더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대공 미사일, 유도 미사일 관련된 공급들, 그 다음에 지상 무기에 관련된 비중 확대 부분들이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2025년도에도 수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수출 기조의 어떤 확장과 관점에서 오히려 또 다른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드 타임을 좀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면서 중기적 관점의 어떤 포트 전략도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방위비 이슈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방산주까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투자 전략 다뤄봤는데요.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